여러분 안녕하세요. 내홍을 겪던 국민의힘이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오늘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열렸었죠.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쏟아졌고, 이준석 대표는 또 자신의 입장을 28분간 연설하면서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그랬습니다. 이 의원총회 말미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 의원총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두 잊자, 모두 힘을 합해 승리로 이끌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제 탓이다. 의원님들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대표도 본인 입장 설명한 걸로 왔는데, 각자 미흡한 점이 있을 텐데 각자 선거 승리를 위해서 했던 거 아니냐, 오해했는지 여부는 다 잊어버리고 이준석 대표 우리가 뽑았지 않느냐, 모두 힘을 합쳐서 승리로 이끌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윤석열 후보가 끌어안는 모양새로 두 사람의 갈등을 봉합을 했습니다. 의원들은 이제 박수로 이런 상황을 환영을 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의 이 장면을 끝으로 과연 이제 이 국민의힘의 이 내용이 완전히 잦아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는 이런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준석 대표도 선대본에 복귀를 하고 윤석열 후보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대선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 막후에는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결별한 이후에 청년들과의 간담회, 이런 속에서 이준석 대표마저 결별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경우 대선에서의 패배가 불보듯 뻔하다라는 청년들의 쓴소리, 또 당내 의원들의 어떻게든 이준석 대표를 끌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일부 의원들의 얘기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최근 행동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대표의 사퇴 결의안을 이렇게 만들자라는 데까지 거의 분노가 끌어올랐다라고 봐야 될 텐데, 이준석 대표가 오후 한 5시쯤에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28분간 자신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요약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왜 젊은 세대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떠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는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를 설득해서 국민의힘의 표를 가져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단톡방에서, 가족 단톡방에서 우리를 저주하는 이야기를 부모에게 전하고 있다.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믿을 것은 이 조직이나 기타 등등이 지금 민주당에 다 장악이 돼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젊은 세대의 참여의 문화, 이거밖에 기댈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 자신은 굉장한 위기감을 느낀다. 그래서 그런 2030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좀 끌어올리는,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왔는데, 이 계획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절박한 마음이 있다라고, 2030 세대에 대한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상임선대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되고 선대위 개편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새로운 방향성이 설정되고, 그러면은 자신은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러나고 나서 2주 넘는 기간 동안에 변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어쨌든 자신이 상임선대위원장인데 물러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한 그 예상이 틀렸다면 제 책임을 방기한 거에 대해서 의원들께 사과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대위에 자신이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이런 상태에서 자신이 들어간다면은 이 젊은 세대의 기대, 이것을 같이 갖고 가기 어렵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 개인의 어떤 당대표라는 책임감에 의해서 복귀하는 그런 모양새보다는 당이 다시 젊은 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해서 그들이 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2주 동안 당이 변한 게 무엇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권영세 선대본부장에게 연습 문제라고 표현한 그 부분 익살스럽게 표현을 했는데 표현이 불편했다면 정말 죄송하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더 넓어진 지지층을 구축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파격적인 변화는 오히려 후보 본인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걸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이 판을 만들어 놓고 후보가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판을 펼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 좀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이죠. 그러면서 만약 오늘 의총에서 의원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이준석 복귀해라 이러면은 뭐 지정해 주신 어떤 직위이든 복귀를 하겠다. 하지만 그 방식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젊은 층의 지지를 제가 같이 가지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한 대전략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계속 외치고 있는 거다. 진짜 젊은 세대의 표를 받아오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세대 포위론 내지는 세대 결합론을 할 생각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절박함에서 자신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또 연대를 한다고 해도 그 전에 우리가 굳건한 주체로서 과거의 영광을 찾았을 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어차피 선결해야 하는 노력이 젊은 층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여한이 없겠다. 하지만 승리하지 못한다면 여한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다 준비가 돼 있고 단결돼서 선거 승리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치고 올라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오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이 됐고 의원들이 이제 서운했던 점, 이준석 대표의 행태, 태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선거 막판에 이 의원총회 막판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해서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으면서 각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승리로 이끌자라고 함으로써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간에 그동안 지리하게 또 펼쳐졌던 내홍, 갈등은 오늘을 끝으로 종결되는 흐름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에 얼마나 진솔한 여러 가지 그런 소통 라인을 통해서 이번 일 같은 부분이 다시 안 생길지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준석 대표도 아마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은 반성을 좀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대선 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이제 뭐 60일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이준석 이 두 사람의 어떤 화합 그리고 공동의 여러 가지 선거운동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펼쳐질지 또 그것이 이준석 대표가 장담하는 대로 실제로 2030의 지지 나아가서 또 윤 후보의 지지율 전반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일을 계기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 가해졌던 많은 비판들 이런 부분들이 이준석 대표의 어떤 돌출 행동이라기보다는 이 선거운동의 전략, 선거운동의 방향을 제대로 가져가야 된다는 그러한 자신의 이 판단, 그것을 절박하게 호소하는 그런 방법의 하나였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좀 많은 분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에 또 국민의힘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갈지 저도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